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그 2주차에는 이탈리아 음식의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뭐 어떤 지역적인 그리고 기후적인 그러한 식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고 음식을 한번 접했을 때, 왜 이 음식이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인기가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부분을 한번 체크하면서 살펴보고자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시간에 이탈리아 고대 역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탈리아 중세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근대, 현대에는 어떠한 식문화로 이어졌는가,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고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대라 그러면 기원전 4000년부터 330년까지를 우리가 고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탈리아 요리는 그러한 마그나 그레치아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그나 그레치아 그 지역에 그러한 어떤 식재료들, 풍부한 식재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러한 로마 시대를 살펴보면 고대에는 그러한 어떤 왕권이 강한 그 지역의 어떤 귀족들의 그러한 어떤 그 세력이 강함을 틈타서 그러한 식문화도 더 꽃을 피웠다 발전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적인 음식은 보통 돼지고기나 아니면 절인 생선 그리고 병아리콩. 우리 병아리콩 그러면 우리 그 이렇게 노란 그러한 콩 렌즈콩 그리고 루피너스 올리브 피클 말린 무화과 같이 간단하고 아주 수수한 그러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파티에서 식사를 즐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은 주로 보면 우리 습 그리고 식초와 끓이는 소스, 아몬드와 호두가 곁들여진 과자류 등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그러한 음식 문화를 즐겼다. 좀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수수하면서도 어떤 체계적인 음식의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지역이 마그나 그레치아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공화정 시대가 있습니다. 이 공화정 시대에 보면 그 어떤 로마인들의 그러한 식습관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식문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검소한 그러한 식사를 즐겼던 시대가 공화정 시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아점, 지금 여러분들 아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죠. 아침과 점심을 같이 우리 브런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겸해서 먹는 그런 식사 형태를 가지고 있던 시대가 공화정 시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소한 규정식을 습관으로 하는 순수한 사람들로서 평소에는 프란디움이라 불리는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의 중간 개념인 식사와 저녁 등 하루에 몇 끼, 두 끼만 먹었다. 그래서 아점 형태와 저녁 두 끼를 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태리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은 그렇게 간단하게 먹습니다. 우리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리 어떤 과일류 아니면 빵류를 간단하게 즐기는 이런 문화가 있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이런 집에서 각 집마다 가보시면 이런 와인 창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도심 밀라노나 이런 도심 지역에는 우리 와인셀러에 와인을 넣어서 와인을 즐기겠지만 이러한 조금 외곽으로 가면 조금 직접 재배하고 담근 그러한 와인,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을
보관하는 그러한 창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손님들이 오시면 그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와인들을 꺼내 놓는 그러한 형태로 손님들을 맞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점심과 아점과 저녁을 먹던 이러한 두 끼가 기본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아침을 이렇게 간단하게 즐기는 그러한 형태의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곡물이나 아니면 꿀, 치즈 또는 이런 말린 과일 등으로 버무린 이러한 메뉴를 가지고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즐기는 관습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두 끼의 식사를 즐겼다 공화정 시대에는 그러면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간단하게 즐기는 우리 아침 식사를 했다. 우리 선식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화정 시대에는 오랫동안 가장 광범위하게 음용된 주로 식재료, 음식을 보면 죽과 같은 밥, 그리고 누에콩, 병아리콩, 루피너스. 이 루피너스는 콩과의 그런 식물입니다. 같은 콩류, 다양한 종류의 야채와, 우리 야채라고 하는데 이 공화정 시대에 우리 야채라고 표현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채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채소와 빵 그리고 달걀을 주로 이용을 하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공화정 시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제정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제정시대에는 아침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생겼어요. 공화정 시대에 이렇게 아침에 뭔가 허전하고 간단하게 즐기던 이런 선식에서 제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아침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아침에 주로 먹는 그러한 재료 보면 앞에서도 공화정 시대에 얘기했듯이 이런 과일류, 포도, 올리브, 우유, 달걀, 와인에 적신 빵을 주로 먹었다. 그리고 점심은 가볍게 먹어요. 그래서 가볍게 먹는 찬 요리. 그렇지만 저녁은 보통 육류를 이용한 정찬을 많이 먹습니다. 돼지고기나 아니면 송아지 고기.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송아지 고기 그러면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소고기, 쇠고기의 그러한 부위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그러한 육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우리 목축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소 고기도 즐겼다. 그리고 가금류, 생선과 또 수렵에서 잡은 이러한 혼합 해산물이 있는 그러한 요리를 주로 이용하는 성대한 그러한 식사를 즐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을 바른 과자류와 그리고 신선한 과일, 그리고 말린 과일 등으로 후식으로 즐기는 그러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세로 넘어가요. 중세로 넘어가면 중세는 우리 기원 후 476년부터 1600년 사이를 우리가 중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탈리아의 그런 식습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시기가 우리 중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세기에 그러한 이탈리아의 음식은 부와 노예가 감소하면서 빈약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곡물과 우유, 치즈 그리고 채소가 주로 주식이 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세 초기에는 우리 우리 향신료 있죠? 이런 향료의 거래가 있었지만 십자군 원정과 의약품 그리고 요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후에 무역이 더 활발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미비한 그러한 교류가 있었지만 후기 우리 십자군 원정 그리고 이러한 무역이 발달되면서 그러한 비즈니스의 차원에서 외부에 있는 그러한 민족들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가들이 들어오면서 그 나라의 문화, 식문화도 가지고 오면서 또 이 식문화를 본토에 있는 식문화를 외부로 또 전파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 시대를 거쳐서 봉건 시대로 들어갑니다. 봉건 시대는 1200년경을 우리 봉건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란 이탈리아에서는 정찬을 먹을 때 마상 시합 경기를 많이 보았다,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상 경기를 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기사들, 이러한 기사들은 볼품 없고 그리고 일률적인 요리를 제공받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마늘 소스로 맛을 낸 고운 구운 그런 고기 종류를 많이 섭취하였다라고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늘 소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 여러분들이 즐기는 그런 마늘 소스의 그 형태보다는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가지고 구워서 그리고 그 향을 낸 으깨서 사용했던 그러한 소스를 사용하던 시기가 바로 봉건 시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러한 기사들도 식사를 할 때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고기에 마늘 소스를 그냥 찍어서 먹는 그러한 형태, 우리가 보면 육류를 가지고 우리 머스타드에 찍어 먹는 그러한 형태를 상상하면서 연상하면서 간단하게 식사를 즐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양의 그런 향료가 다량으로 이탈리아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시작되면서 외국의 향료가 또 음식에 이국적인 향을 내기 시작했다. 이런 무역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음식 문화에도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실크로드나 이러한 중국, 우리 이러한 동양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보통 중국의 그런 문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탈리아의 그런 면 문화, 우리 파스타 있잖아요. 그런 파스타의 그런 국수 문화도 이탈리아의 처음부터 이러한 롱 파스타가 유행이 됐던 것이 아니고 이러한 중국의 그런 면 문화가 유입되면서 이러한 파스타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 이런 롱 파스타나 다양한 형태의 그런 면을 사용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봉건 시대에 이런 동양의 그러한 문화가 유입되어서 발전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우리 꽃을 피웠다라고 얘기하는 음식 문화에 꽃을 피웠다라고 얘기하는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에는 식문화에서 굉장히 화려함을 추구를 했습니다. 왕성한 그런 무역이 이루어지고 그런 굳건한 그런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세기, 16세기에는 이탈리아 음식에서 풍요로운 시기이다. 그리고 음식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러한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했다. 그리고 또 풍성해졌다라는 것은 많은 그러한 정찬, 식사의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정 시대부터 쭉 들어가면서 소박했던 그런 문화에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르네상스 시대를 들어서면서 굉장히 음식 문화가 굉장히 화려해졌다, 풍성해졌다. 그래서 이태리에 가면 여러분들 보면 이태리 음식을 드실 때 보면 보통 아기자기하고 작은 그러한 형태를 즐기기보다는 굉장히 가정식이다라고 해서 풍부한 많은 양을 제공을 해줍니다. 음식 여러분들 이태리 레스토랑 가면 요즘에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쁘게 담는 우리 브런치, 우리 프렌치 스타일, 어떤 블란서 요리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맛집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요즘은 또 고객들이 좀 소식을 하는 소량으로 먹는 그러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풍성한 양이 많은 그러한 음식을 제공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 그런 브랜드 아시나요? 스파게티아라는 그러한 프랜차이즈 이태리 레스토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덜어 먹는
뭐 한 두 가지, 세 가지의 음식을 메뉴를 시켜놓고 서로 덜어서 앞접시에 덜어서 먹는 그러한 문화, 이런 형태 많은 양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이태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코스로 코스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양이 적은 앞접시 알라카르테 형태로 나오기보다는 이러한 좀 이렇게 친분이 있고 그럴 때는 우리 뷔페 형태, 우리 중국식 그 식사 예법, 그래서 우리 음식을 돌려가면서 서로 먹을 먹고 싶은 그런 양의 정도를 덜어서 먹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많이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식사를 할 때 처음부터 뭐 에피타이저부터 나올 때 이거 맛있네. 그래서 앞부분 뭐 메인이 나오기 전 단계까지 파스타가 나올 때까지 식사를 양을 너무 풍족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정작 메인에서는 배가 불러서 포만감이 와서 더 먹지 못하고 이런 조금 낭패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드실 때 여러분들이 뷔페 가서 식사를 하실 때도 항상 이렇게 코스의 그러한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좀 더 맛있게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는 분들도 많죠. 그렇게 먹다 보면 어떤 내가 본전이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식사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코스로 즐길 때 이런 우리 위의 부담도 줄이고 이 미각도 발달시키면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습과 그리고 우리 그 튀기거나 아니면 구운 그런 육류 또 삶은 육류 우리 목축하다 보면 우리 삶아서 많이 먹고 또 구워서 많이 먹습니다. 이런 고기를 이용하고 또 다져서 만든 그런 만두류 이 만두 생각하면 또 우리 동양의 문화가 들어갔다 유입됐다 우리 딤섬 우리 중국의 문화가 들어가서 만두 우리 또딜레라는 이러한 만두 형태, 우리나라 그 명절에 먹는 빚어서 먹는 이런 만두와 형태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토성을 닮았다 이런 띠를 둘러서 안에 내용물을 다지는데 이 안에는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육류를 많이 넣어서 만두를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채소류도 많이 넣어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선이나 채소, 샐러드, 아몬드가 들어간 과자류, 또 이태리 가면 또 설탕에 절인 이런 과일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설탕에 절인 과일류를 섭취를 했다. 그리고 사탕수수 설탕 대신에 꿀을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러한 음식 문화의 화려함을 피웠다라고 얘기하는 건 궁정의 연애는 어떠했다? 거대하고 세련됨을 나타냈다. 이러한 어떤 굳건한 국력을 외부에 과시하는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조리법을 이용해서 외부에 우수한 식문화를 알리던 그러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르네상스 시대에 이렇게 궁정에서는 연회를 거대하게 즐겼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대중들의 음식은 어떠했는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의 음식은 콩이나 아니면 병아리콩, 렌즈콩, 수프와 죽을 만들 때 사용되는 메밀, 달걀, 치즈, 양고기 등이 주로 이용하는 그러한 소박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수도인 궁에서 먹는 그런 음식이 조선왕조의 그 음식 문화가 외부로 그 안에 있는 대령 숙소들에 의해서 외부로 나오면서 이러한 그 식문화가 발달되고 화려해졌다라고 하듯이 이런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시대에 이런 궁정에서는 굉장히 거대하고 화려한 그리고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을 했지만 일반 대중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그러한 요리를 즐겼다. 굉장히 소박한 문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 화려한 꽃을 피운 그 시대 이후 우리 17세기 보면 중세 말부터 17세기의 그러한 음식 문화를 보면 이탈리아 요리는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때 굉장히 많은 그런 무역 그리고 국력을 외부에 과시하는 그러한 시기였다. 그래서 외국에 많은 음식 문화, 식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한 시기가 17세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리누 드 메디치라는 그러한 왕이들 앙리 2세와의 그러한 결혼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과자류와 아이스크림 등이 이탈리아의 요리법으로 대중화되던 시기가 바로 17세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자류나 아니면 빵류가 그런 발전했던 그런 프랑스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식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대중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메뉴와 그러한 식사하는 규칙이 인쇄되어서 메뉴판이 정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탁에서의 예절이 발달되던 시기, 이때가 17세기였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내부에서 소소하게 먹던 그런 문화에서 이런 왕성한 그런 식문화로 발전하면서 또 외부의 무역 그리고 또 음식 문화가 유입되고 전파되면서 이런 식문화 예절들이 정착이 되었다. 그리고 먹는 그런 식사에 대한 그런 차림표가 인쇄되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17세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혁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이러한 도구, 식사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그러한 도구, 우리 뭐 이렇게 보면 나이프나 포크, 수저들을 이용하던 그러한 시기가 17세기부터 주로 대중화돼서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세에 들어오면서 보면 우리 17에서 19세기의 그러한 상류층은 굉장히 세련된 요리를 주로 즐겼다. 그래서 샤크테르 오르데브르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게 귀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풍의 숲, 많은 고기, 그리고 생선, 채소의 퓨레, 이런 채소를 여러 가지로 믹스 시켜 놓은 이런 형태, 그리고 과자와 과일, 이러한 요리들이 레스토랑에서 최상의 주의를 기울여서 제공이 되었다. 요리의 어떤 맛의 그런 증가를 가져온 시기가 근세다. 일반인들의 요리를 보면 빵이나 채소, 콩, 감자, 그런 양배추 등을 기본으로 하는 검소하고 단조로운 형태를 이어오던 시기도 근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세 요리의 특징과 근대 요리를 한번 살펴보면 근세에 두드러진 그러한 요리는 콩소매, 우리 맑은 습을 이용했던 거. 크레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크레페 여러분들 뭐 디저트에 이 안에 다양한 그런 과일류를 넣어서 졸인 과일류를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 크레페에 우리 육류 등 다양한 식재를 넣어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크레페를 이용했다. 그리고 퓨레나 젤리, 마요네즈와 베사멜 소스 같은 많은 소스가 프랑스로부터 들어오면서 이용이 되던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근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대는 넘으면서 조미료가 발달했다. 그리고 보관 방법이 개선됐다. 이전에는 다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이런 기구들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이러한 변폐하고 이러한 우리 산패하고 변질되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량의 그러한 향신료들을 사용했다. 허브를 많이 사용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제는 보관할 수 있는 이 기술에 의해서 좀 더 다양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세기 사람들의 생활상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이탈리아의 그런 식문화가
발전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이탈리아의 그런 시대 고대부터 우리 근대까지 한번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이태리 요리를 할 때, 실습을 할 때,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음식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학습 시간에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풀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어보면 이탈리아 공화정 시대에는 검소한 규정식을 습관으로 하는 순수한 사람들은 하루 두 끼의 식사를 하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죠? 수수한 두 끼의 식사를 하였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프란디움이라는 아점 형태의 식사와 저녁 정찬을 하던 그러한 식문화에서 점차 꿀 그리고 말린 이런 과일류를 간단하게 아침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탈리아 요리의 역사는 마그나 그레치아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시대 식문화는 화려하고 다양화되었고 궁정의 연회는 거대하고 세련되었지만 서민은 소박한 식생활을 즐겼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근대는 조미료의 발달과 보관 방법의 개선 및 도매상의 발전을 가져오면서 이러한 구제도적인 그런 식문화가 현대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정착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음식 문화, 이탈리아는 이런 긴 장하의 형태의 그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의 식문화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북부의 식문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